안녕하세요. 의학 관련 다양한 이슈와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의 장지희 의료이용 지원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반 국민들은요,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약사 전문가분들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10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입원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아요. 그렇게나 위험할 줄이야.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학 전문가가 직접 올바른 약물 이용을 도와주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우리 아빠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의학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 시 올바르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당장 신청해야겠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 10종류 이상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129만 명입니다. 2018년 공단 일산병원의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의 입원 위험은 18%, 사망 위험은 25%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약물을 점검하고 교육과 처방 조정을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약물 복용 효과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처방약의 검토뿐만 아니라 일반 약, 건강기능식품, 음식, 생활습관, 약 복용 형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처방 조정까지 수행하는 포괄적 약물 관리 서비스입니다. 의사의 처방과 약제의 조제 단계에서 약물 중복 처방, 노인주의 의약품 등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DUR 서비스와 다르게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환자가 가진 모든 약물을 대상으로 검토하여서 약물의 상호작용, 약물의 이상 반응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환자 맞춤형의 약물 상담과 올바른 복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제약물의 상담과 또 복용 교육 그리고 처방 조정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환자 맞춤형의 이 포괄적 약물 관리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이요, 병원 모형과 지역사회 모형으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다제약물 처방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것일 텐데요. 의료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병원 모형의 경우는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구 결과나 공단 내부 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제약물 상담 결과가 의사의 진료에 반영되는 처방 조정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응급실 방문 위험은 50%가 줄어들고 재입원 위험은 21%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병원 모형의 같은 경우에는 의학사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확실한 결과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모형의 경우는 약사가 환자의 약물을 검토하고 약물 중복, 복약 수능도, 식습관 등을 기재한 상담 결과지를 환자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의사와 약사가 직접 협업하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제약물 관리 상담 결과를 의사의 약 처방과 약사의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DUR 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사회 모형에서는 의약사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도봉구에서 의약사 협업 모형이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작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지역사회 의사와 약사가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 협업하는 모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도 의사와 약사의 협업으로 다학제적 약물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184명 중에서 54.9%인 101명은 다제약물 상담 결과가 의사의 처방 조정까지 연계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잘 되는 병원 모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중 30.9%가 처방 조정되었음에도 응급실 방문 위험과 재입원의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만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시범 운영한 의사와 약사 협업 모형을 의약사 협업 모형에 관심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이 의약사 간 협업이 이 사업의 긍정적 결과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요, 2018년부터 진행됐으니까 그동안 많은 요양기관과 또 의학사 전문가분들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참여 기간과 인원은 어떻게 되죠?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 모형은 작년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48개 병원에서 참여하였고 올해는 12개 병원이 신규로 참여하면서 총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모형은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 107개 시군구에서 515명의 자문약사가 위촉되어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24,15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첫 해 서비스 제공 인원은 680명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매년 6천여 명 이상에게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사회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참여 중이시군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을까요? 네, 다제약물 관리 사업 지역사회 모형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약사님을 대상으로 약물 상담 등 서비스 제공에 동기를 부여하고 약국 내방 고객에게 사업 홍보하도록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91.8점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고 답한 환자가 85.3%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병원, 약국, 환자 간의 서로 간의 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자들이 협조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당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 활동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 자체 홍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자의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환자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사용과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바르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이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업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환자들의 적정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도 다제약물 관리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는 일부 지역, 일부 병원, 일부 약사만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다 많은 지역과 병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예로 올해 1월에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협업하여 사업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해서 12개 병원이 신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서도 의사와 약사가 원활히 협업하여 다제약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사, 약사 협업 모형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연구 결과를 통해 응급실 방문 위험과 재입원 위험이 감소 효과가 입증된 병원 모형을 우선으로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여화 추진을 위해서 복지부, 대한약사회, 심사평가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요, 이 급여화,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 다제약물 관리 사업 관련해서 의약사 전문가 또 환자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약을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이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처방해 줄 수 있는 주치의를 정해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처방 조제받은 약물은 복약 지도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의 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추가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공단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여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의사, 약사 등 전문가는 약이 중복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는 실시간 DUR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약물 중복, 복용 금기 등의 약물 처방이나 조제를 1차로 차단하고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통해 환자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부작용을 확인하여 처방 조정까지 이루어지도록 의학사가 협업한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건강보험공단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의 의학사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다제약물 관리 사업의 미래가 밝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단은 국민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정부, 언론 등 모두가 힘을 모을 때 국민이 약물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껏 공단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신 마음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지희 건보공단 부장님을 모시고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